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8월 30일입니다. 자, 내일만 지나면 이제 9월로 다가가겠죠. 서서히 이제 날씨가 시원해질 것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한여름 내내 내리는 이 빗줄기 때문에 자, 이 습도가 높은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저같이 알레르기 비염을 있는 사람은 아주 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어서 오늘도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래도 한 집에 자녀가 3분 있으면 적고요. 많게는 뭐 6, 뭐 9명의 자녀를 낳고 길렀죠. 근데 요즘은 1명 내지는 많아야 2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머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어떤 면에서 많이 의아해하고 이게 웬일이지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그건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1명 키우고 2명 키우다 보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이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우리나라 뭐 최고 하면 고등학교 K 고등학교 이랬죠. 자, 600명이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입학식장에서 자, 우리 K5 입학을 할 때는 부모님들 꿈은 대단하겠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러고 1학년 입학식장에 갑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전교생 600명 중에 300명이 S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300명은 그렇지 않았죠. 그것이요, 입학식 날 전설적으로 남은 교장 선생님이 멘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전국에서 오신 대한민국의 천재 여러분, 이러고 시작했대요. 그때는 이제 뭐 영재라는 단어를 안 쓰던 시절이니까요. 천재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때는 이제 200점 만점에 그 학교에 합격을 하려면 4개, 그러니까 196점이 카트라인입니다. 근데 문제의 수준을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거기 합격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일단 머리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타고나기를 차분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중학교 과정 그 정도는 뭐 완벽하게 마치고 오히려 4개를 틀린다는 것조차 이상할 정도로 만점자가 많았겠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누구든지 잘하면 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뭐 8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애들 중에서 600명을 뽑았으니까요. 대단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하는 게, 자, 초등학교 때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이제 닭에 비하면 이게 병아리잖아요. 다 노란색이에요. 자, 물론 까만색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노란 병아리 하면 노란색이죠. 근데 다 똑같아요. 어느 병아리 하나 이쁘지 않은 것 같고, 어느 병아리 그 중에서 병아리는 삐약삐약 하는데
뭐 꼬꼬댁 하는 병아리는 없겠죠.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시절에 삐약삐약 해야 되는데, 자, 꼬끄댁 하는 거 가르쳤다면 다들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저거 미쳤나? 잘못 끼어들어온 거 아니야?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병아리는 다 그렇고요. 이제 슬슬 그 병아리가 자라면서야 하얀 깃털이 나오고 검은 깃털이 나오고 하면서 깃털 털갈이를 할 때쯤 되면 참 보기 싫잖아요. 아무리 폼을 내도 중딱은 중딱이에요. 어딘가 꺼주하고요. 어딘가 균형이 안 맞고요. 전 걸음걸이도 이상하고요. 날개짓하지를 해보지만 그렇게 날지도 못해요. 그런 시절을 지나서 잘 지나서 이제 성계가 되고 드디어 벼슬도 나고요. 수탉, 암탉 구분이 되겠죠. 뭐 사람을 왜 닭에 비교하나 그러시겠지만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교과 과목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던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숙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여러 명 키우다 보면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잘 못하는 아이도 있고 잘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적 능력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속도가 빠른 애들도 있고 늦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교과 과정은 늦은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지 빠른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따라가면 조금 늦은 애들도 충분히 극복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한껏 뛰어 올라가서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 불안하니까 내 이러다 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를 자꾸 위로 갑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 1m에서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뜨리면요, 연습을 많이 하고 다리 근육도 좋고 골격도 완전히 형성이 되고 이런 애들은 그냥 뭐 뛰어내려요. 그거 부러워가지고 내 애도 거기서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거나 뭐 이러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초등학교 과정 쉽다. 그렇지만은 쉽다고 그것을 건너뛰지 마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학교 과정이 더 웃겨요. 자, 중학교 과정은요, 그 나이가 됐을 때 정말 쉽거든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요, 6개월이면 3년에 할 걸 완벽하게 뛸 수 있답니다. 뛴다는 게요, 모르는 거 없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점수로 연결시키다 보면 무리가 있다. 그런데요, 상당수의 아이들은 또 성취도도 높고 뭐 독서량도 많고 경험도 많으면요,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요. 그런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애들이 있어요. 쉽거든요. 뭘 해도 척척해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방심이 깔려 있어요. 방심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줘도 틀렸다. 너 틀렸어 이러면 아니야 이거예요 하고 금방 탁 튀어나와요. 뭐 우리 애가 몰라서 틀리는 건 없네. 거기에 큰 함정이 있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조금 성취도가 떨어지는 애들은 그런 현상이 덜 나와요. 꾸준히 하니까요. 근데 조금이라도 성취도가 높다 이런 애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게 방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해도 주변의 애들보다 잘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아이가 아직 모든 게 점수로 연결되는 세상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문제를 풀고 점수로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자. 그래서 뭐 초등학생도 토플을 시키고 중학생도 토플 뭐 영어를 가지고 조금 더 높은 거 없나? 뭐 이렇게 따지죠. 근데 그 토플이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부모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토플, 토익 시험은 아주 힘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주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거기다가 야, 이거 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토플 한다 그러면 막 감탄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댓글에다 그런 것도 썼더라고요. 그런 거 한 애들이 결국 수능을 잘 보더라. 글쎄요. 토플이 뭐냐? 영어권에서 살지 않은 사람이 영어권에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미국 특히요. 이런 데 와서 대학에서 대학도 아니에요. 대학원에서 그 학생을 받아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두뇌 수준하고는 관계없이 언어가 통해야지 뭐 강의를 알아듣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강의를 알아듣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이걸 통과한 사람들은 와서 배워라. 이래서 토플, 뭐 토익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강의 내용이나 대화 내용의 차원은요, 많은 경험을 요구합니다. 자,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쓰는 그 전문적인 용어서부터 일상적인 생활 용어서부터 학문적인 용어까지가 이거 범벅이 돼 있거든요. 자, 그것을 배우는데 무리가 없는 애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치르고 와서 배워라 이러는데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아이가 봐서 점수로 연결시키고 대학을까지 가는데 필요한 공부는요. 토플 토익에서 주로 의사소통이나 듣고 쓰고 뭐 이런 데 방점을 뒀잖아요. 강의를 알아듣는데 초등학생들이 대학원생들 강의하고 하는 내용 한글로 하면 알아듣나요? 중학생들은 대학원 석사과정 강의를 알아듣나요? 글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토플, 토익 몇 점 나왔어. 자, 이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봐야 될 시험이 수능이거든요. 당연히 방심하게 되죠. 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영어 공부 그렇게 잘한다고 펄펄 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이 안 나왔다 하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해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애들은 그런 마인드가 몸에 딱 밴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딱 갑니다. 그러면 또 철저하게 해요. 얘네들은 그냥 살아남아 가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와서 뭐 망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머리 좋은 애들이. 그 중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학부모님들은 속이 새까매져 있을 거다. 이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 이렇게 펄펄 날던 애들이 그때는 부모님들 이제 고등학교 가기만 하면 꿈과 희망이 부풀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죠. 자, 실상이 그러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아이가 잘해서 어떤 레벨이 높은 학교 자꾸 원하잖아요. 아이 레벨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IQ가 죄송하지만 100 이하 애들도 거의 만점이 나와요. 요즘 보는, 최근에 보는 시험 말고요. 그래서 그 내신을 가지고 최고의 레벨에 있는 학교를 가요. 그러면 베이스 깔로 가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의 학교에 갈 때는 다들 장밋빛 꿈을 안고 보내요. 그렇지만은 그 학교에서도 결국 서열이 매겨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죠. 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거야. 중학교 때 했던 식으로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어서 갈 거야. 그렇지만은 가서 몇 달 뒤 입학식장에서, 물론 입학식장에 가면 교장 선생님들이 훈시를 통해서 그런 얘기할 거예요. 자, 이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저희 학교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끌어갑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하시 마시옵소서. 자, 이 말 한마디에 모두들 그냥 환호를 눌러요. 그렇지만요, 제가 그 학교가 끌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열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1등, 우리 학교는 1등과 꼴찌가 없습니다. 다 같이 1등을 시켜줄게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셔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그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혼시를 흉보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갔을 때는 또 나름대로의 서열이 매겨지고 멘붕에 빠진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 그거는요, 제가 도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파란 거는요, 이 파란 거는 지수함수, 원래 이게 약간 곡선을 그리는데요, 지수함수의 선입니다. 자, 위에 거는요, 요거는 가우스 함수라고 합니다. 보통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성취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중학교 때는요, 파란 거예요. 중학교 때는 색깔도 참 잘 표현했죠. 파란, 희망이 있을 때 배우는 것만큼 실력으로 쭉 올라갑니다. 배우는 것만큼. 그래서 이 실력이 향상되는 게 보여요. 자, 엄마표로 할 때는요, 한 달만 해도 실력이 확 커집니다. 그만큼 중학교 과정은 이렇게 배우는 것만큼 실력은 그대로 쭉 올라갑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그런데요, 이 고등학교에 딱 올라오면요, 이 전체적인 지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태까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지식도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요, 객관적인 사고력도 요구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쭉 1학기 때부터 이렇게 시험을 쭉 보고 쭉 공부를 해 갑니다. 그러는데 이 등수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보통요,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중간고사라 그래도 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말고사까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실력이 탁 튀어 올라요, 점수로.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쭉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모의고사들 중간에 봐도요, 들쭉날쭉하고요, 올랐다 내렸다 알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선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턱 올라갑니다. 자, 이게 그 순간순간의 텀이 1년이라고 보면요, 이러다가 졸업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대라면요, 여기까지 참고 한 애가 이기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요, 보통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가서 점수가 뭐 학교 중간쯤 나왔다 그러면 학원도 바꾸고 뭐 그때부터 바빠집니다.
이래저래 묘수를 찾느라고 컨설팅도 받고 뭐 난리를 지게요. 그래가지고 해도 별 차이 없다는 걸 기말고사 가서 탁 드러나죠. 근데 이거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요거를 참지 못하고 그냥 참고 계속 노력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뭐 이상한 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꺾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탁 오르거든요. 여기까지 참아주지는 못해요. 중간에 계획을 바꿔버리죠.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쭉 하다 보면요, 많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갈등과 고통과 판단 실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갑니다. 다행히 시행착오를 잘 안 겪고 쭉 간 학생들은 한순간 되면 탁탁 뛰어오릅니다. 이것이 최근에는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런 반전 현상이 생겨요. 3개월 만에. 이건 또 웬 말인가 하면요, 내 아이가 잘해서 그런 반전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상위권 몇 명 빼놓고는 다 도찔이 개찔이니까 그 아이들보다 계획적으로 제대로 했을 땐 6개월 아니면 3개월마다 한 번씩 탁탁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탁탁. 이해 가시나요? 제가 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해서 저 죄송한데요,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 공부할 때는 표시가 그때 난다. 바로바로 난다.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시죠. 고등학교 가서도 이럴 거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그래프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중간에 계획을 바꾸고 시행하는 걸 바꾸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 이 점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 이제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하기 제일 쉬운 과목이 첫째는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가 되겠죠. 자, 수학은요, 물론 위로 갈수록 점점 복잡한 걸 요구하지만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언어적인 요소. 수학에서 이렇게 묻는 말에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뭐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학년을 거듭할수록 서서히 이제 국어적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요, 어느 국어 선생님도 이렇게까지는 분석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험의 하나를 또 이렇게 들려드리면요, 자, 중학교 때 한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중학생 부모님들은 아이가 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른 거 말고 묻는 말을 이렇게 보면요, 중학교 때는 자, 다음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 뭐 적절한 이렇게 5가지 선택 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묻는 말 자체가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거의 다 그렇게 물어요.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것이 고등학교 가면요, 어떻게 바뀌냐? 다른 거 없어요.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랬는데, 고등학교 가면 거기 가장이라는 단어가 딱 붙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요구하세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덜렁덜렁 문제만 풀이해왔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에 오면 그것도 그냥 적절한 걸로 알고 딱 보니까 적절한 게 있네. 그래서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틀렸네. 그리고 왜 틀렸지? 이래 보면은 그렇네. 이해 못할 애는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장이 붙었다는 걸 모르는 애들이 95% 이상이에요. 5가지 선지가 중학교 때는요,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라 그러면요, 3번이, 나머지가 경쟁이 안 돼요. 적절한 거 딱 드러나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요, 5가지 선지가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경쟁을 합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답을 이렇게 찍게끔.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을 골라야 답이죠. 틀리고 나면 그 선지 틀렸네, 이 선지는 여기가 틀렸네, 하나도 틀리지 않은 건 이것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꼼꼼하고 끝까지 분석하고 하는 능력 없이 단지 위에 거 자꾸 배우려고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아 가지고요, 많이 헤매죠. 그래서 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를 해야 되겠네, 그거 골라야 돼, 천만에요. 그거는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벽돌 한 장을 탁 격파라 그러잖아요. 기와장 하나 딱. 고등학교 가면 그거 3장씩 깨래. 그러면 그거 빨리 해야지. 그러면 아이가 3장은 한 장도 겨우 깨는 능력을 자꾸 연습해야, 그 다음에 2장을 깨고 또 연습해야 3장을 깨잖아요. 그걸 자꾸 뒤미루면요, 어쩌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정형외과를 들락달락 해야 되겠죠. 고등학교 거 풀다가 깨진 건 또 안심해요. 고등학교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멍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처질 때는요, 처음에 이렇게 충격파가 와요. 이렇게 충격파가 와서 깜짝 놀랐을 때 선택을 잘해야죠. 그리고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윗단계 더 세고 강한 거 하다 보면 달라지는 거 없이, 제가 가우스 곡선을 보여드렸잖아요. 참고 시행착오 하지 말고 꾸준히 해서 탁탁 튀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년에 우리 때나 예전이나 아이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학창시절인지 집에서 하는 건, 우리 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아주 부럽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저렇게. 우리 때 그랬으면요, 놀러 갔겠죠, 그죠? 적당히 하고 적당히 놀러 가고 뭐 그랬겠죠. 지금의 애들도 똑같아요. 뭐 다를 거 없어요. 구멍 빠져나가는 데는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안 가는 뭐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지난 11월 1월에 커리 받아간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실력들이 엄청 올랐죠. 근데 다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닥쳤죠. 근데 제가 처음 이 코로나 유행할 때도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때 영상을 한번 보면은 지금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과감히 떨쳐버릴 건 탁탁 떨쳐버리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살리겠다, 아이는 중환자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접근해서 살려주기 시작하면요,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차단해주고 예전보다는 더 각별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곡선이, 가우스 곡선이 이렇게 된 게요, 부모님이 봐주기 시작하면요, 그거
긴 시간 안 지나도 탁탁 튀어오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거든요. 뭐, 내 인생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실 부모님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훗날, 내 인생은 어떻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다 되돌아온다는, 몇 배 더 새카맣게 돌아온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와 달리 정말 각별하게 아이들 공부하는 상황을 보살펴 줄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영상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영상을 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순간에도 또 새 학기 시작됐다고 많이 계획들 세우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요. 특별한 관리가 없이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특별한 관리 없이요. 또 그러면서 한 학기 지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이가 이런 사태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요. 이건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금전적인 손해가 많이 보더라도 다른 활동을 못해서 그 경제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공부를 부모님들이 챙겨 주셔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